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시장이 지난달처럼 화끈한 상승이 나오지 않다 보니 뭔가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게 바로 투자 심리 중에 손실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투자 심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자, 손실 회피 심리, 이와 관련된 전망 이론도 언급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속마음을 왜 읽어야 되느냐? 향후 증시 흐름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손실 회피 심리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계속 언급을 드렸죠. 이 손실 회피 심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정말 아주 오랜 원시 시대 더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본능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현대사회, 문명화 사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문명사회 같은 경우에는 1만 년도 아마 채 안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원시시대, 야생의 사바나에 사는 거의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됐을 텐데, 그때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 물건, 내 음식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본능이 발동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먹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래, 가져가라. 이러면은, 제 자신이 그 야생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뺏기게 되면, 큰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반발심이나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 수준으로도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1979년에 거의 40년 전이죠.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전망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간단한 도박 관련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이득을 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 봤더니요. 자, 이 손해를 보았을 때의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이 가치의 정도, 음의 가치의 정도를 절대값 한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이득을 얻었을 때의 가치 정도에 비해서 이게 2.5배 더 크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익을 봐서 기뻐 했던 거, 그 정도의 그 기분, 기쁜 기분, 그 정도의 양과 손해를 봤을 때 스트레스야 이렇게 느꼈던 그 스트레스의 양을 비교하면 손해 봤을 때 스트레스 양이 2.5배 정도 더 크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득을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높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무덤덤해지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 전망 이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망 이론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되면요, 지난 3월의 폭락장과 그리고 이번 3월 말 4월 반등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겪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라 생각이 됩니다. 자, 3월 폭락장 때는 어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거의 심리적인 공포 수준을 넘어서 이건 생존의 문제로까지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거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깊은 스트레스 양이 증가하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같은 이제 3월 말 4월 반등 속에서 거의 제자리에 왔어요. 자, 그러면 거의 제자리에 왔으면 자, 우리가 상승을 통해서 느껴야 될 기쁨이 하락을 통해서 느꼈던 그 스트레스 양 수준으로 확 튀어야 될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생각보다 매우 작았어요. 자, 4월 반등장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기쁜 느낌이 막 마음속에서 확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아니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무덤덤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부터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뿐만 아니고 신규 투자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2005년, 2006, 2007 그때 상승장 때 그때는 뭐 자고 깨면 폭등, 자고 깨면 폭등 막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고 깨면 폭등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무덤덤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거 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상승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것을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되고 가장 최근의 고점, 내가 분명 며칠 전에 내 평가 금액이 얼마인 거를 눈으로 딱 봤는데 어떤 금액을 넘어섰는데 그 기억이 뇌리 속에 남으면서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원금 최고점의 법칙. 가장 최근에 봤던 내 평가 금액이 가장 최고점이다. 내 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최고점이 내 투자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상승장 속에서 5월 장중에 주가지수가 1960포인트 넘었었던 그 순간에 내가 평가 금액을 우연히 봤는데 내가 원했던 어떤 숫자를 넘어섰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원금은 그 숫자가 내 원금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시가 하루 이틀 이제 좀 빠지게 됐죠. 자, 이 순간부터 해서 저 전망 이론에서 원금 지점이 최고점으로 그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금 최고점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분명 어떤 최고점을 경험했는데 증시가 하락한다? 조금이라도 하락한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헐적으로 증시가 크게 상승한 후에 종목 단위에서 간헐적으로 투매가 나오거나 차익 실현 혹은 뭐 익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익 확보 매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매도할 때는 분명히 이게 익절, 수익 보고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분은 손절매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아마 매도를 하실 겁니다.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증시에서 아마 은근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점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고 실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뭐 매물 받아주는 물량 없이 그대로 추락한 게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저가에서 개인이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잘 버텨주는 그런 면도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1900포인트 이상에서는 투자 심리가 원금 최고점의 법칙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왠지 모르게 손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증시가 1900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만약에 밀렸다 하면은 원금 최고점의 법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익절하거나 손절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매도를 하겠지만, 만약에 증시가 상승해서 직전의 고점, 지난 봄 1, 2월 고점입니다. 1, 2월 고점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그때부터는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자, 전망 이론처럼 주가가 올라가도 뭐 그냥 그러려니 담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없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새로운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주식이 없다 보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중요한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지 않을 텐데요. 비유를 들어 드릴게요. 2018년, 2019년 아파트 시장에서 불을 뿜을 때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아파트 없으면 분명 이건 명목상 내가 손해 본 건 없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심리 상태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넘어간 후에 증시가 상승할수록 주식이 없는 투자자 같은 경우, 주식 없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수록 손실 회피 심리, 주가가 상승할수록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이제 주식 물량이 없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하면은 어떤 기쁨보다는 그냥 상대적인 안도감 정도로 해서 어떤 가치가 그렇게 심리적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선 시장이 상승할수록 그 스트레스가 상당해집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는 추격 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 지수 1900포인트 넘어가고 개인의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런 추이는 지금 좀 약간 눈치 보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우르르 쏠리면서 추격 매수가 주식시장 전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그 전까지는 자율 반등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장에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서 상승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0포인트 지금 영역대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다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투자자들을 상당하게 괴롭히게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서로 엮이면서 2200포인트 때까지는 뭔가 좀 갈등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꺼졌다? 그때는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유입이 되겠지만 1900에서 2200 사이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투자 심리가 복잡한, 아이고 제 머릿속으로 써버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복잡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다 조금이라도 밀리면 오늘 장중에 또는 어제 장중에 스몰캡에서 봤던 것처럼 악성 매물이 갑자기 훅훅 투매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손실 회피로 인한 투자 심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알람 설정, 종 모양 있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혼란의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빚내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고 분산 투자 이어가시면서 함께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